이 아이의 이름은 귀신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복동이, 돌쇠, 말동이, 그리고 특히 개똥이라는 이름이 유난히 자주 등장하죠. 요즘 기준으로 보면 웃기기도 하고 솔직히 조금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부모들은 자기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던 걸까요? 문제는 이 이름들 뒤에 생각보다 섬뜩한 이유가 숨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조선이 가난해서 이름도 거칠었다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설명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선택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이제부터 그 이름 하나에 담긴 조선 부모들의 공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축복이면서 동시에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잘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죠. 돌도 못 넘기고 죽는 아이들이 마을마다 넘쳐났고, 어제까지 울던 아이가 오늘은 조용해지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늘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시절 아이의 죽음은 너무 흔해서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슬픔이 가벼웠던 건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 자주 겪다 보니 감당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건 병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의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끌고 가는 존재가 귀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귀신은 상상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어두웠고 이유 없이 죽는 사람이 많았으며 설명되지 않는 일이 일상이었죠. 귀신은 그런 불행을 하나로 묶고 설명해주는 편리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아이는 귀신이 가장 노리기 쉬운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이의 숨결은 가볍고 삶의 흔적은 얕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데려가기 쉽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어른은 버텨온 세월이 있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믿었으니까요. 이 믿음은 공포에서 시작됐지만 점점 생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면 귀신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죠. 그 순간부터 이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름은 아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귀하게 부르면 귀신이 탐낸다고 믿었고, 예쁘게 꾸미면 데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이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개똥이라는 이름은 사랑이 없어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 아이는 볼 것 없는 존재라고, 데려갈 가치가 없다고. 귀신에게 속삭이는 일종의 위장이었습니다. 부모들은 그렇게라도 아이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살아만 준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아이를 부르며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빌었을 겁니다. 제발 이 이름이 방패가 되어주기를 말입니다. 이름 하나에 부모의 불안과 절박함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면 다른 장치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아이 옷 안쪽에 부적을 꿰매고 잠자리 근처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집 문턱에는 눈에 띄지 않는 표시를 남겼습니다. 모두 귀신이 길을 잘못 들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둘러싼 공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급박해졌습니다. 부모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기억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혹시 금기 음식을 먹였던 건 아닌지, 하지 말라는 말을 어긴 날은 없었는지 떠올렸죠. 그 불안은 곧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귀신 이야기는 부모를 살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의 병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이라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을 귀신의 장난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이 없으면 스스로를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무당을 찾는 일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무당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말해주었죠. 그 설명이 맞든 틀리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지금의 공포를 담아둘 그릇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굿판에서 울리는 북소리는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부모 자신의 심장을 다독이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이 훨씬 견디기 쉬웠기 때문이죠. 행동은 절망을 조금 늦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름을 낮추고 부적을 달고 굿을 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조용히 키우고 싶다는 바람이었죠. 눈에 띄지 않게, 주목받지 않게, 이 세상이 알아채기 전에 단단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부모들은 아이를 숨겼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세상에 내놓는 대신 그림자 속에서 키우려 했습니다. 이름마저 방패로 삼아 위험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개똥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끝내 살아남지 못하면 그때도 이 이름은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귀신이 데려간 거라고, 내 잘못만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없으면 평생을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개똥이라는 이름은 슬픔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잃고도 살아가야 했던 부모들의 방어막이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부모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끈이 되었던 셈이죠. 웃음 뒤에 숨은 사정은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이름을 듣고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견뎌야 했던 공포가 빠져 있습니다. 아이를 잃을 확률이 체감상 지금보다 서너 배는 높았던 시대였고, 부모는 매일이 시험대에 오른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그 현실이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개똥이가 많았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난에서도 무지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던 결과였습니다.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했던 시대의 선택이었죠. 그 이름은 미신이 아니라 절박함의 흔적이었습니다. 아이를 부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제발 살아달라고, 이 이름을 버리고 진짜 이름을 불러줄 날이 오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개똥이라는 이름은 시작이자 기다림이었습니다. 살아남기만 하면 바꿀 수 있는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조선의 골목마다 개똥이가 불렸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에는 부모의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태어난 이유만큼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건 아이를 살리고 싶었던 마음의 기록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웃으며 들은 이 이름들 뒤에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부모들의 절박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개똥이가 많았던 이유는 미신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던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 속에 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